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입니다. 5월 13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독자 1000명 돌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팔고 나면 다시 사지 않는다. 양도사의 중과 배제 받고 나서 팔고 나면은 다시 살려면 취득세가 많죠. 다시 사기 어려운 환경으로 가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판 사람은 다시 사지 않는다. 다음 매수 주체가 없을 수 있다. 상당히 이거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코인 사태, 엄청난 김치 버블 사태, 와,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억이 500만원? 20억이 500만원으로 바뀌었는데 고작 2, 3일의 시간이면 끝났습니다. 그 다음 매수 주체가 없습니다. 왜? 이거 망하는 거니까. 아파트 매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받고 한 개 처분하면 그 다음에 안 삽니다. 살 사람이 없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지 않는 다음에는 살 주체가 없어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될 때쯤이면은 아마 금리가 손대기 어려울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부채를 안고 물건을 다시 산다든지 이러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매수자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고, 매도자 좋은 조건이 있다면 처분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유효한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거 어제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심리가 상당히 얼어붙을 수 있다. 자, 어떻게 마이너스까지 오게 되었냐면 거의 기장군이 침몰하는 부산을 먹여 살렸다. 이 상당한 기간 동안 충분히 음으로 전환될 시간이 이미 한 두 달 전부터 그런 징후가 있었어요. 네, 보합보다 이 마이너스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텨냈던 힘은 기장군에 있었어요. 기장군. 근데 기장군 아파트 하나 둘 제가 뜯어서 그때 예전에 분석해 보니까 기장군이 부산을 먹여 살릴 만큼 그렇게 독보적으로 상승을 한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기장군이 보합으로 접어들면서 전체가 지수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전세 또한 마찬가지로 기장군이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장군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매매 건수, 전세 건수 하나하나 찾아보면은 그렇게 큰 상승 있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와도 충분한 상황에서 플러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심리 이면에 뭔가 좀 다른 숨어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산 매수 심리, 대선 이후 반등하는 듯한 모습 잠깐 보였어요. 네, 잠깐 보였었는데 다 사라졌어요. 그 대선 효과가 다 사라지고 40 살짝 위에서 매수 우위 지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매수세가 그렇게 살아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증가, 오늘 증가하는 날 맞는데 소폭 증가했어요. 내일도 소폭 증가할 거예요. 정말 물건이 많이 증가하려면 토요일, 일요일도 막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토요일까지는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고 일요일까지 증가하면 야, 이거 좀 정말 사람들이 팔려는 게 좀 마음이 급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초 대비 매물 20% 이상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과거 이 파란 매물, 이거 다 허위 매물인가 아시죠? 허위 매물 정리되던 시점에 38,471개거든요. 요 두 개만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과거 허위 매물 정리될 때보다 더 많은 매물. 네, 이때하고 지금과 좀 분위기가 상당히 상반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여기 3월 18일, 작년 3월 이후로 분위기가 갈렸어요. 또 갈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임대 물량 소폭 감소, 전세 물량 소폭 감소, 월세 매물 소폭 증가. 대구처럼 월세 매물이 이상하게 많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에 따라 전체 임대 물량도 늘어나는 것. 추세가 한 달 정도 보합권에서 머무르다가 약상승으로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거래 활발한 편이에요. 지금 1월달, 2월달보다 확실히 많죠. 그때는 68이라는 숫자가 익숙했는데 이제는 80대의 숫자가 좀 제법 친근하게 다가오네요. 4월의 거래량은 3월의 거래량을 몇 건인가요? 약 100건 정도 현재 뛰어넘은 모습. 아직 거래 일수가, 남은 일수가 며칠이 남았냐 하면은 한 14일 정도 남았어요. 14일 동안 거래되는 거 치면 정말 2,300건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그런 거래량
나타낼 것 같아요. 요거보다 2,300건보다는 조금 부족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작년 10월에 이상의 거래량 2,673건이었는데요. 그 이상 터져준다면 작년 10월까지는 분위기가 그래도 괜찮았어요. 11월에 거래 충격이 왔었죠. 2,000건 아래면 거래 충격이었는데 그나마 조금 나은 모습. 하지만 부담분들은 2,000건 상당히 분위기 안 좋은 시절로 보잖아요. 가격 상단 부분 1억 이상 상승한 물건 나오고 나머지 신고가들 금액 보이시죠? 500만원, 1000만원 크게 의미 없는 상승들로 보여집니다. 고가 물건들에서도 큰 폭의 하락은 보이지는 않았네요. 자, 그 다음 오늘 제법 신고가가 중간중간에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물건들 보면은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을 앞둔 곳, 여기에 건축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면은 생각보다 자기 부담금 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5억대 물건 거의 10% 정도 하락하는 물건들이 많이 눈에 띄었네요. 자, 그 다음 아래 큰 하락들 보이시죠? 신고가, 재건축이나 이런 특수한 이런 물건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락폭 10% 이상 하락하는 것 동그라미 치고 잠깐 넘어가는데요. 레미안 장전 1억 3천만원 하락. 제법 큽니다, 이거. 야, 이거 4억 6천만원의 물건을 사는데요. 만약에 1주택자가, 아니, 무주택자가 샀다. 절반의 대출만 받았다고 생각해도 대출이 2억 3천? 내 돈이 2억 3천? 근데 집값이 3억 3천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내 자산은 2억 3천이었지만 내 자산이 1억으로 확 쪼그라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네요. 신고가 보이시나요? 300만원, 400만원 상승. 떨어지는 것은 기본 10% 이상씩은 떨어지고 있는 흐름. 근데 요 정도 수준이면 생각보다 하락 거래가 월등한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도 마이너스 0.01% 하락. 네, 대구는 마이너스 0.17% 하락이 이렇거든요. 생각보다 좀 살벌한 하락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고가 물건 거래되면서 건당 거래대금 올라서는 듯 했지만 다시 건당 거래대금도 떨어지고 있고요. 거래량 아까 2,000건 정도까지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2,000건 선이면 과거 조정 대상 지역에서 갓벗어나던 그 무렵의 거래량. 지금은 그때처럼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상승할 만한 요인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도 초반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났지만 그렇게 시장을 선도하지 않아요. 아무도 시장을 선도하고 끌고 나갈 생각이 없어요. 누군가가 큰맘 먹고 비싼 물건 한 개 더 신고가로 질러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따라와서 같이 질러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따라와요. 자기 혼자 뭔가 좀 쓸쓸한 느낌이 들어요. 3억 미만 거래 비중 67%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6억 이상 거래 비중이 오르는 척 하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 야, 내 혼자 한번 내달려 볼게 하고 누군가가 내달려도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흥이 나지 않는 시장 분위기예요. 거래량 3건, 분양권, 신고가는 없었어요. 1.45 하락. 몇 1.5 하락.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분양권. 큰 폭으로 하락했다기보다는 최근 가격이 요 정도로 형성이 되는 것이고, 과거에 누군가가 큰 돈을 주고 질렀다. 누군가가 내가 지르면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움직여줘야만 끊임없이 상승이 가능한데 나는 질렀는데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없다? 곤란해지겠죠? 전세 거래량 98건 중에 신고가는 9건, 기간에 16건 제외하고 나면 82건의 거래가 있었어요. 82건. 매매 거래가 80건 선인데 전세 거래가 80건 선이다? 매매 거래가 좀 많은 편이다? 전세 거래는 보통 때보다 확실히 줄어들긴 다시 좀 줄어듭니다. 현재 2,000건 살짝 넘어서면서 예년 평균 수준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 상단 부분 제가 숫자로만 나타내 볼 거예요. 마이너스 표시를 안 할게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숫자로만 나타내 보면 얘는 좀 요것도 맞다. 요거 해운대 두산 이브제네스 뭐 고가의 전세 거래, 고가의 매매 거래권 말씀드렸으니까 얘도 나타내 볼게요. 약 6억 정도 차이는 하는 거네요. 보합도 있고 2.5억, 1.5억 이 정도는 보합 수준, 2.7억, 0.5억 이 엄청난 하락들 보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지수는 뭐다? 마이너스 0.01 고작 요거밖에 되지 않는다니. 그러면 마이너스 대구처럼 0.2% 나오는 이런 동네는 얼마나 괴멸적인 하락이 있는 건지. 근데 그렇진 않아요. 이 매매, 이 거래, 전세 거래 금액이 변해가는 게 똑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 매매 물건이 어느 지역 아파트인지 가려놓고 금액만 보여드려요.
그래놓고 대구와 부산을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지역이 0.01% 하락인지 어느 지역이 마이너스 0.2% 하락인지 여러분들은 찾지 못하실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주간 실거래 지수도 썩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하지만 우리는 요 매매 건수들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관찰하면서 지금 하락하고 있구나. 그 지수보다 우리는 흐름을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오르는 듯 내리는 듯 아직까지 정확한 갈피는 잡고 있지 못하지만 일단은 여기 금리 인상 영향으로 확실히 받을 거예요. 전년 평균 전세 가격보다 떨어지는 현상 조만간에 마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월세 거래량 84건 기간에 20건 제하면 64건이라고 치면 요 정도면 평상시 거래량 1, 2월 달에 월세 거래량 정도 돼요. 그 많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도 아무튼 예년의 전세 거래량만큼은 지금 회복되어 있고 아직까지 거래 일수가 많이 남아 있어서 전년 동월보다는 많은 월세 거래량 보여줄 것 같습니다. 평균 월세 가격 한 58만 원 선 유지하고 있고요. 보증금이 5월달 들어서 부쩍 올라가는 이런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거래량이 많아지면은 다시 평균적인 가격에 수렴해 갈 것 같네요. 임대 거래량 3,336건 예년 거래량 수준으로 거의 회복해 갔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